고등수학 하개념 강의 두 번째 단어는 집합의 연산입니다. 우리가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두 집합끼리 어떻게 더하거나 뺄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연산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배워야 될 건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이름에서 따다시피 합한다라는 의미가 강한 집합이에요. 그래서 두 집합이 왔을 때 합해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즉 합체해주세요 해서 집합 A에 속하거나 아니면 집합 B에 속하는 아이들을 모두 모아놨다라고 보는 거죠. 즉 A에 있는 애들도 모이고 B에 있는 애들도 모아가지고 하나의 집합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합집합 기호는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 컵 모양에다 모으겠죠. 그래서 컵 모양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A 컵 B 되어 있으면 A와 B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한 집합에 넣어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보면 좀 편하게 볼 수 있겠죠. A랑 B에 들어있는 애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여기 A도 색칠하고 B도 색칠해서 이 총합이 합집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두 집합끼리 보니까 요 사이에 교차하는 부분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차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만들어줬습니다. 교집합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합집합에서 이 기호가 딱 뒤집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A 집합과 B에 모두 속하는 원소들을 모아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에서 또는이나 그리고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얘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교차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색칠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A랑 B랑 교차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교차하지 않는 상황, 즉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공집합이라고 배웠죠. 공집합인 경우 우리는 A와 B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우리 서로소라는 개념은 우리 숫자상에서도 최대 공약수가 1인 상황을 얘기했었죠.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을 때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얘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A와 B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게 그려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합집합과 교집합을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을 이용한 연산 법칙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 배운 다음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뭐 이런 것들 배웠던 것처럼요. 얘도 역시 동일합니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가능하고 우리 분배 법칙 할 때는 곱하기하고 더하기하고 즉 두 연산자가 섞여 있었죠. 얘도 역시 두 연산자가 섞여 있는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일단 교환 법칙부터 알아보면요.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똑같은 거죠. 우리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생각해보면 A에 들어가는 애들 색칠하고 B에 들어가는 애들도 색칠해주세요. 나 B에 들어가는 애들 색칠하고 A에 들어가는 애들 색칠해주세요. 나 다를 게 없죠? 따라서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똑같다라고 볼 수 있고 교집합도 역시 동일하겠죠. A랑 B랑 교차하는 부분, B랑 A랑 교차하는 부분 다 똑같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교환 법칙 성립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괄호를 아무데나 줄 수 있다였죠. 즉 계산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같은 연산자 하에서요. 즉 합집합이랑 합집합 이렇게 있을 때 B 합집합 C를 먼저 하고 A를 합해주나 A 합집합 B를 먼저 하고 C를 합해주나 똑같다라는 거죠. 얘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 상의 표현을 해보면 B 합집합 C 그러면 B에 있는 것과 C에 있는 걸 다 색칠하겠죠. 그 다음에 A에 있는 것도 다 색칠해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A, B, C 다 색칠되어 있네요. 얘도 역시 A랑 B에 있는 거 다 합해주세요 했어요. 다 색칠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C에 있는 것도 다 색칠해주세요 했어요. 그럼 결국엔 A, B, C 다 동일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숫자상으로도 그 수식상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그냥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색칠하고 같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도 해보면 교집합 부분 해봐야겠죠. A랑 B랑 교차하는 부분을 색칠해주세요. 네, B랑 C랑 교차하는 부분이네요. B랑 C랑 교차하는 부분을 색칠해주세요.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이 A와 교차하는 부분을 색칠해주세요 했으니까 여기 A랑 교차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기만 색칠이 됩니다.
그럼 A랑 B랑 교차하는 부분 색칠해주세요 했으니까 여기 색칠할 거고 그 다음에 걔가 C랑 교차하는 부분을 색칠해주세요 할 때 여기 색칠되겠죠. 역시나 결합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연산자 하에서요.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은 얘를 분배해준다라는 법칙이죠. 즉 각각의 분배하고 원래 있던 연산자를 가운데다 써주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얘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B 교집합 C를 먼저 해야 되죠. B하고 C하고 교차하는 부분을 색칠해주세요. 한 다음에 A를 합해줬어요. 그러면 A 합해줄게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색칠이 되고 그 다음 거 A 합집합 B를 먼저 해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A랑 B랑 합해지는 부분 이렇게 색칠할 거고 그 다음에 A랑 C랑 합해주세요 했으니까 A랑 C랑 합해주세요에 해당하는 이 부분 색칠하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교차하는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색칠해달라고 했죠? 따라서 교차하는 부분, 즉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다 색칠된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랑 여기에 해당하죠. 따라서 둘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것도 교집합으로 되어 있을 때도 동일해요. 교집합, 합집합 섞여 있을 때도 얘한테 주고 얘한테 준다 해서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분배 법칙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성질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좀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림상으로 즉 벤다이어그램상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지금 보면 벤 다이어그램 하나 던져놓고 A랑 공집합이랑 합해주세요 했어요. 그럼 A 색칠해놓고 나서 공집합에 해당하는 부분 색칠하려고 보니까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다 색칠 끝났네요. 따라서 A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얘도 역시 A 합집합 A가 A인 건 당연하죠. A 색칠해주고 A 색칠해주세요 했으니까 A다 라는 거. 그 다음 A 교집합 공집합 있어요. 그러면 A랑 공집합이랑 교차하는 부분은 물어보는 거죠. 근데 공집합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공집합이다 할 수 있고 A 교집합 A도 당연히 A가 되겠죠. 이번에는 두 집합일 때도 성질이 있습니다. A 교집합 B를 했을 때 여기죠. 근데 얘는 A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즉 A의 모든 원소들이 다 포함이 됐으니까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부분집합이다 됐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B에도 들어가죠. 여기에 원소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부분집합이다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A 합집합 B, A 합집합 B 얘네들이죠. 얘네들한테 A가 쏙 들어가니 물어봤어요.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여기 색칠한 부분에서 들어가죠. 따라서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고 B에도 역시 얘가 다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성질은 그림상에서 봤을 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A 합집합 B, A 합집합,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A 합집합 B 이 장면을 살펴볼 거예요. 얘도 역시 그림상에 나타내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A 교집합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를 합해주세요 했으니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랑 A 합집합 B 교차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두 개 다 색칠된 부분이어야 되니까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집합에 대해서 뭐 연산을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좀 간단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아니면 직접 그려보고 얘가 색칠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색칠해서 정확하게 넘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알아볼 겁니다. 일단 전체 집합이라 하면 이 전체라는 말에서도 주어졌듯이 우리가 어떤 집합들을 막 얘기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집합이 어느 집합 속에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인지 그 전체 상황이 주어지겠죠. 그 전체 상황을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고 부를 거고요. U로 많이 씁니다. 물론 문제에서 뭐 A에서 나머지 집합을 뽑았다 이러면 전체 집합이 A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U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전체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거는 여집합이에요. 이 전체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A집합에 대하여 A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을 칭해줄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경우의 수 하다가 여사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여라는 말이 나머지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집합 할 때는 A 한 다음에 어떤 집합 이름 써주고 C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A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가 U에 들어가면서 A에는 들어가지 않는 X들을 다 모아놓을게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나타내보면 A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색칠해주는 장면 진행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A와 A의 여집합 색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차집합이에요.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차집합, 빼라는 거죠. 즉 A에서 B를 빼달라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 빼기 상황이 조금 우리 숫자의 빼기랑 좀 다른 게 A라는 전체를 두고 B라는 아이들을 제외시킬 거예요. 즉 X가 A에 들어가면서 B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 상황만 A 차집합 B라고 부를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나타내보면 이 장면 얘기하는 거예요. A라는 집합이 원래 있었는데 A 집합 내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B에 속하는 애들을 제외시켜 주겠다. 즉, 이 부분만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A 차집합 B 부분 색칠하는 것까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B 차집합 A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B 차집합 A가 되겠죠. 여기가 B 차집합 A. 따라서 얘하고 얘는 같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5 빼기 3이랑 3 빼기 5랑 달랐던 것처럼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차집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체 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인데요.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는 막 성질을 다 배웠었는데 이 차집합은 처음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연산법칙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법칙을 따로 만들지 않고 교집합이나 합집합 또 여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장면을 해줄 거예요. 일단 전체 집합 U의 두 분집합 A, B에 대하여 이 장면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얘를 떠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 차집합 B 나오면 교의 여지 이런 식으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A 차집합 B,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체크해줘야 되고요. 얘도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나타내서 체크를 해보면 우리 A 차집합 B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이 부분만 체크를 좀 해봅시다. B의 여집합이래요. 그럼 B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다 색칠해 주세요죠.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예요. 그럼 겹치게 색칠된 부분이 지금 이 부분만 얘기하겠죠. 딱 우리가 알고 있는 A 차집합 B의 형태가 나오네요. 따라서 이렇게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거부터는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A 여집합 B, A의 여집합이라는 건 이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죠. 즉 전체 집합에서 A를 제거하고 나머지만 색칠해주세요 하면 당연히 A의 여집합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얘는 여집합에 여집합을 하겠대요. 그러면 A에 들어가지 않는 거에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다시 A가 돌아오겠죠. 그 다음 얘 전체 집합에 여집합을 하겠대요. 즉 전체 집합에 여집합을 하겠다는 건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빼겠다는 거죠. 따라서 전체에서 전체 다 뺐으니까 공집합이 남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네요. 얘도
공집합의 여집합이래요. 그럼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뺐으니까 공집합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아무것도 안 뺐으니까 전체 집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A 합집합, A의 여집합. 그러면 A도 색칠하고 A의 여집합도 색칠했으니까 전체 집합 되는 거 바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A랑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A랑 A가 안 들어간 부분이랑 교차하는 부분이니까 교차하는 부분은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상에서 나타내도 되고 머릿속에서 생각해도 되고 하지만 벤다이어그램으로 정확하게 나타내서 진짜 맞는지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여튼 이 장면 꼭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집합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교집합에 대해선 연산법칙을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좀 깔끔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우리가 그 지수 상황이 분배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지수 상황이 분배되는 과정을 이 집합상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여집합이라는 이 기호가 얘한테도 분배되고 얘한테도 분배된다라고 보는데 이 드모르간의 법칙은 특이하게도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변하면서 그 과정이 일어날 거예요. 얘도 역시 증명은 수식으로 말고 벤다이어그램 상에서 하겠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그럼 A 합집합 B 빼고 남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 얘기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색칠을 해줄 수가 있고 다음 거는 A 여집합. A 여집합 먼저 색칠해보면 여기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게 여기 B 부분도 색칠돼야 되겠죠. A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색칠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따라서 이렇게 B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노란색. 이렇게 하면 교차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따라서 교차하는 부분 바라보게 되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래 것도 교집합에 대해서 여집합 처리하고 다 색칠해보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드모르간의 법칙, 이 여집합 기호를 얘한테 분배해준다 하면서 얘도 역시 합집합이었으면 교집합으로, 교집합이었으면 합집합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장면이랑 요 장면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기 힘든 장면이라 꼭 수식으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